지난 2002년은 많은 사람들이 한일 월드컵이 열린 해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2년은 동티모르가 21세기 첫 신생 독립국가로 선포된 해이기도 합니다. 동티모르 국민의 삶을 보여주는 이 한 장의 사진은 독립의 가치와 시대를 담는 아카이브가 됩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시대, 따뜻한 아날로그의 기록이 가치를 이어가는 저는 다큐멘터리 사진가 양종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찰나의 순간을 기록으로 남기고 세상을 담는 다큐멘터리 사진가 양종훈입니다. 기록의 사명에는 국경이 없는데요. 다큐멘터리 사진가의 시선은 때로는 척박한 히말라야 고산지대로, 때로는 독립의 아픔을 딛고 일어서는 동티모르의 현장으로 향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국내를 넘어 전 세계에 소외된 곳과 고귀한 생명력의 현장을 기록하는 해외 촬영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국내가 아닌 다른 나라에서 진행하는, 특히 외국에서 다큐멘터리 촬영할 때 컨셉트는 어떻게 정하나 이렇게 하는데요. 개인의 예술적 욕심을 넘어 UN NGO 활동가로서 인류 보편의 가치를 기록하는데 집중한다고 할까요? 그래서 국제적인 구호단체 및 국내외 NGO와 긴밀히 협의하여 지금 이 시대의 사진으로 기록돼야 할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현장을 선정합니다. 대표적인 해외 프로젝트 사례, 21세기 첫 독립국가인 동티모르의 역동적인 현장, 신에게 가장 가까운 곳, 히말라야의 척박한 삶, 아프리카의 에이즈 환자들을 담은 블랙마더. 다양한 스펙트럼의 작업을 진행해 왔는데요. 전문적인 정보 공유와 네트워크 활용이 필수고요. 현지 상황을 가장 잘 아는 단체들과 정보를 공유해야 되며 촬영의 타당성까지도 검토해야 됩니다. 단순히 풍경을 찍는 것이 아니잖아요. 해당 지역의 사회적 문제나 문화적 보존 가치를 사전에 철저히 파악하여 컨셉트를 정합니다. 이곳의 아픔과 희망을 가장 정직하게 대변할 수 있는 시각적 서사를 구축하는 것이 해외 촬영의 핵심 컨셉입니다. 해외 촬영을 할 때 어떤 준비를 해야 됩니까? 많은 질문을 받는데요. 해외 촬영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잖아요. 현지 안내자와 믿을 수 있는 정보원을 확보하는 것이 촬영의 성패를 결정합니다. 지형, 기후, 치안, 상태 등 여행 정보의 모든 것을 사전에 완벽히 파악하여 안전한 동선을 확보해야죠. 아프리카 오지와 같은 극한 환경에서는 건강관리가 최우선 아니겠습니까? 우선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국내에서 황열병, 말라리아 등 수많은 예방 주사는 필수이며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비해 각종 의료약품을 철저히 갖춰야 됩니다. 그다음 카메라 장비의 안전성 확보와 여분 장비 철저하게 준비해야 됩니다. 현재는 카메라가 고장나도 수리할 곳이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반드시 여분의 카메라 본체 준비해야 되며 전력 공급이 원활치 않는 상황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비 배터리라든가 충전 시설도 이중으로 점검을 해야 되고요. 다시 오기 힘든 현장이잖아요. 기록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고용량 메모리 카드를 꼭 준비해야 되고요. 촬영 데이터가 손실되지 않도록 현장에서 즉시 백업할 수 있는 게 요즘 잘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꼭 준비하는 것이 실패를 막는 결정적인 요인입니다.
21세기 첫 독립국가 동티모르 이제 책자가 나오면서 어떻게 거기를 가게 됐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김대중 정부 시절 동티모르의 영웅 구스마오 대통령이 방한을 하셨는데요. 이분이 시인이자 사진가세요.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에게 대한민국의 사진가 한 사람을 좀 만나고 싶다 그래서 청와대 만찬에서 제가 구스마오 대통령께 호주 원주민 책자를 이렇게 드렸는데 그 즉석에서 이렇게 보시더니 구스마오 대통령께서요, 우리 김대중 대통령에게 우리나라도 이렇게 책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저를 보시더니 양 교수, 그 동티모르 가서 이렇게 책 하나를 좀 만들어주면 안 될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1년 동안 대통령의 명을 받고 1년 동안 동티모르를 촬영하게 된 겁니다. 그 1년 동안 현지에서 머물면서요, 제가 본 것은 전쟁의 상흔이 아닌 평화를 갈구하는 동티모르의 눈빛을 봤습니다. 말라리아와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그들이 일궈내는 평화의 현장을 카메라에 담는 매 순간이 제게는 숭고한 기도와 같았습니다. 독립 1주년을 맞아서 그 1년 동안 고생한 사진들이 동티모르 독립기념관 정관에 제 사진전을 열었을 때 감동적이었습니다. 그곳은 전시장이 아니라요, 평화의 성지였습니다. 저는 전시된 모든 작품을 동티모르 정부에 기증했습니다. 사진가는 떠나도 사진은 남아 그 땅에 다시는 전쟁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평화의 유산으로 남긴 겁니다. 지금도 동티모르 기념관에 영구 보존된 제 사진들은 그 나라 국민과 평화롭게 공존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진 한 장이 한 국가의 아픈 역사를 치유하고 국경을 초월한 인류애를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제 일생일대 가장 영광스럽고 위대했던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기록들이 미래 세대의 평화라는 값진 유산으로 전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국내외와 다르게 이 외국에 갔을 때 음식 이런 것들 에피소드 없겠습니까? 해외 촬영에서 언어가 통하지 않고 음식에 입이 맞지 않는 건 당연한 일 아닙니까? 하지만 그것을 결코 어려움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피할 수 없다면 즐긴다는 긍정의 철학으로 내가 그곳의 환경과 하나가 될 때 비로소 피사체가 나에게 마음을 활짝 열어줍니다. 동티모르 촬영 중 가슴 아팠던 일은 2003년 3월 6일 동티모르 오쿠시 지역에서 작전 수행 중이던 상록수 부대원 5명. 머나먼 타국에서 평화를 위해 헌신하다 쓰러진 그분들을 보며 사진가로서 깊은 애도와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상록수 부대장께서 저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5명의 동판을 제작하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평소에 알고 지냈던 소녀상 작가 여러분 아시죠? 김석영, 김은성 작가 부부인데요. 작가에게 이런 사정을 얘기했더니 흔쾌히 무료 동판 제작을 해줬습니다. 그들의 얼굴상 하나하나를 정성스럽게 빚어 동티모르 현지에 전달했을 때의 그 뭉클함은 다시 말할 수 없었습니다. 동티모르 도시인 오쿠시 현지에 이들을 기리는 추모비가 세워져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습니다. 추모비는 그들의 희생을 잊지 않게 해주는 중요한 상징물로 남아있고요. 우리 상록수 부대의 위대했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또 올 수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컨셉으로 가야 될까 늘 고민했습니다. 한 나라가 새롭게 시작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인지, 그 본질을 프레임에 어떻게 담아야 되는지 늘 고민입니다. 국가라는 거대한 담론을 증명하기 위해 가장 먼저 찾은 곳은요, 어디였을까요? 생명에 탄생하는 산부인과를 찾아갔습니다. 아기의 울음소리를
듣고 시작하고 싶었어요. 근데요, 재미난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막 통증이 오는 그런 산모와 친정 엄마가 있는데, 제가 통역을 밖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통역이 되는 순간 안 된다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양심상 거기 있질 못하기 때문에 재치를 발해서 통역을 일단 보냈습니다. 그래서 못 들은 거죠. 그러면서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제가 카메라가 있고 그 바닥에 앉아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기다렸습니다.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났으니까 진짜 아무 말 안 했는데요, 친정 엄마가 와서 찍으라는 제스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진이 나온 겁니다. 그 다음 또 어딜 가고 싶었냐면요, 미래를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아이들과 학교, 어린아이들을 보고 싶었어요. 그 나라의 현재와 미래가 동시에 보이는 곳이잖아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배움의 의지를 통해서 동티모르가 앞으로 나아갈 길과 그들의 무한한 가능성을 시각적으로 형상화하고 싶었습니다. 공정과 평화의 질서, 이게 핵심 포인트인데요. 유엔군과 한국국 상록수 부대, 그리고 동티모르 군이 함께 있는 현장을 통해 평화를 프레임 안에 담고 싶었는데 쉽진 않죠. 결국 모든 사진의 중심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단순히 사건을 쫓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살아가는 국민들의 자부심을 사진적 서사로 완성하는 것이 이번 프로젝트의 긍정적인 컨셉트였습니다. 동티모르 촬영할 때요, 인물 촬영의 노하우요, 노하우라기보다는 접근하고 만나고 섭외하는 데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분들은 사진을 많이 찍어본 적이 없어가지고요, 사진을 찍는 거에 대한 허락이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인물 촬영은 다큐멘터리 사진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가장 어려운 거죠. 낯선 이방인에게 경계심을 푸는 것부터 그들의 삶을 표현하고 보여지는 것들을 촬영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매 순간이 성공과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치열한 과정 끝에 얻어낸 눈망울 하나가 100마디 말보다 강렬한 서사를 전달합니다. 기술적인 노하우보다 중요한 것은 현장에서 발휘되는 사진가의 감각일 겁니다. 촬영 전날 밤 내일 만날 인물과 현장의 풍경을 머릿속에 수천 번 그려봅니다. 어떤 각도에서 어떤 눈높이로 바라볼지, 그들의 삶을 가장 존중하면서도 예술적으로 담아낼 방법은 무엇인지 미리 시뮬레이션 해보는 거죠. 그런 치밀한 준비 과정이 있었기에 동티모르 주민들의 가식없는 눈빛과 그 안에 깃든 독립의 희망을 온전히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국가 탄생이라는 역사적 대사건을 단 1년이라는 시간 안에 완벽히 박제하겠다는 것이 이번 촬영의 핵심 의도였거든요. 탄생과 죽음, 전쟁과 평화, 일상과 종교를 아우르는 동티모르의 파노라마를 한 권의 사진집에 담아내어 영원한 사료로 남기고자 했습니다. 동티모르의 절박한 풍경 속에서 우리가 사진으로만 접했던 6.25 전쟁 이후 대한민국의 모습을 재발견했거든요. 폐허 위에서도 삶을 읽어내는 그들의 모습은 바로
우리 부모님 세대가 겪었던 치열한 생존의 역사와 맞닿아 있었습니다. 그 동질감이 저로 하여금 더 뜨겁게 셔터를 누르게 했습니다. 동티모르 독립기념관에 기증된 제 사진들이 그들에게 자부심이 되듯 우리 대중에게는 이 사진들이 역사를 잊지 않게 하는 소중한 이정표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동티모르를 다큐멘터리 하면서 대중들이 어떤 시선에서 머물러야 되느냐 뭐 이런 것들을 질문을 할 때 대중이 사진을 볼 때 그들이 거친 삶 너머에 깃든 맑고 선한 눈빛을 먼저 발견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오랜 시간 전쟁과 탄압을 겪으면서 동티모르는 증오 대신 용서와 화해를 선택하며 평화를 일궈냈습니다. 폐허 위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그들의 모습은 우리에게 평화가 얼마나 고귀하고 지켜내기 어려운 것인지를 다시금 일깨워줍니다. 결국 제 사진이 머무는 곳은 평화입니다. 전쟁의 상흔을 딛고 피어난 동티모르의 일상을 보며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우리의 평화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님을, 그리고 그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지를 대중이 함께 고민해 주었으면 합니다. 동티모르 이런 다큐멘터리 할 때 주제를 빛나게 하는 사진 기술, 요즘처럼 장비가 발달한 시대에 단순한 사진 촬영 기술을 논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사진은 손가락으로 기술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사진가의 머리와 가슴으로 담아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장소에서 같은 대상을 찍어도 사진가에 따라서 결과물이 완전히 달라지는 이유는 기술의 차이가 아니라 시선의 차이인 것입니다. 치밀한 기획이 사진의 운명을 결정한다고 하죠. 다큐멘터리 사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촬영 전의 기획 단계입니다. 어떤 시각으로 이 나라의 독립을 바라볼 것인가, 무엇을 통해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설계가 선행돼야 됩니다. 잘 짜인 기획은 흔들리지 않는 사진의 뼈대가 되고 그 위에 작가의 철학이 입혀질 때 비로소 주제가 빛을 발휘하는 거죠. 결국 다큐멘터리 사진은 사진가에 의해 재해석의 산물인 셈이죠. 동티모르의 역사, 종교적 배경, 민중의 삶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바탕이 돼야만 셔터를 누를 자격이 생기는 겁니다. 정보가 빈약하면 겉모습만 찍게 되지만 정보가 깊고 정확하면 그 대상의 영혼까지 담아낼 수 있습니다.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기획된 프레임 안에 작가의 의도를 투영하는 과정, 그것이 바로 제가 생각하는 최고의 기술입니다. 이런 다큐멘터리 사진에는 어떠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걸까요?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가장 정직한 도구로서의 진실성입니다. 다큐멘터리 사진의 생명은요, 진실에 있는 거죠. 연출되거나 꾸며진 것이 아닌 현장의 날 것 그대로를 담아내는 것이 사진가의 첫 번째 의무입니다. 제가 셔터를 누르는 매 순간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바로 여기에 어떤 삶이, 이런 진실이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왜곡 없이 세상에 증언하는 것이죠. 역사적 가치를 지니는 기록의 힘,
오늘 제가 찍은 한 장의 사진이 훗날 어떤 역사적 사료가 될 것인가를 늘 자문합니다. 동트모르의 독립이나 제주해녀의 삶처럼 시간이 흐를수록 빛을 발휘하는 역사의 조각들을 모으는 작업인 것이죠. 개인의 기록을 넘어 국가와 인류의 자산으로 남을 수 있는 무게감 있는 사진을 남기고자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시적절한 기록인가? 제 작업이 지금 이 시대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지금 이 시점에 반드시 기록되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시적절한 기록은 대중의 공감을 끌어내고 사회적 변화를 추구하는 동력이 됩니다. 단순히 과거를 담는 것에 그치지 않고 현재와 소통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기록이어야 합니다. 진실한가? 역사적인가? 그리고 지금 적절한가? 이 세 가지 질문은 제가 40년 넘게 카메라를 들고 현장을 누비는 내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화두입니다. 사진 한 장에 담긴 메시지가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이고 잊혀가는 가치를 되살리는 불씨가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도 셔터를 누릅니다. 다큐멘터리의 책임이라는 것은 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큐멘터리 사진가의 가장 큰 책임은 현장에 있는 그대로 단 1%의 왜곡도 없이 기록하는 것이죠. 21세기 첫 독립국가라는 역사적 무게감 앞에서 제가 본 진실이 훼손되지 않도록 자신을 끊임없이 경계했습니다. 어떤 외압이나 주관적 편견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사실만을 렌즈에 담겠다는 결연한 투혼이 사진가의 숙명임을 다시금 깨닫게 해줬습니다. 한 나라의 탄생 과정을 온전히 기록할 기회가 저에게 주어졌다는 사실만으로도 가슴 벅찬 영광입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경력을 넘어 대한민국 사진가로서 인류사의 귀중한 순간을 보존하라는 소명과도 같았습니다. 그 영광에 보답하는 길은 오직 정직하고 치열한 기록뿐이라는 마음으로 매 순간 셔터를 눌렀습니다. 제가 남긴 동트모르의 기록들이 훗날 그 나라 국민들에게 그리고 세계인들에게 가장 정직한 역사적 증언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시대의 진실을 오롯이 보존하여 다음 세대에게 전달하는 가교 역할을 완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제가 생각하는 다큐멘터리 사진가의 궁극적인 책임입니다. 다큐멘터리 사진가 양종훈의 비하인드 더 셔터. 오늘은 21세기 첫 독립국가 동티모르의 탄생과 그 위대한 평화의 여정을 함께 되짚어 봤습니다. 독립기념관 정관에 걸렸던 제 사진들은 이제 제 손을 떠나 동티모르라는 국가의 역사가 되었습니다. 사진가가 현장에서 발휘하는 투혼은 단순히 멋진 장면을 찍기 위함만은 아닙니다. 후세에 전해질 역사가 단 한 점의 왜곡도 없이 전달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책임감 때문입니다. 저에게 찾아왔던 그 영광스러운 기록의 기회들은 저는 앞으로도 더 낮은 곳, 더 진실한 곳을 향해 아낌없이
쏟아붓겠습니다. 기록되지 않는 역사는 사라지지만 진실을 담은 사진은 영원히 살아 숨쉽니다. 지금까지 찰나의 순간을 기록으로 남기는 저는 다큐멘터리 사진가 양종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아프리카 촬영할 때 한 20여 년 전에는 이런 좋은 메모리가 없을 때 CD로 했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촬영을 하고 CD로 보관하고 또 카피를 뜨고 또 불안하니까 아프리카 우체국에 가서 한국으로 저희 집으로 CD를 하나 보냈습니다. 그럴 때마다 안심이 되고 또 다음 촬영할 때 자신감이 생기는데 한 번도 잃어버리거나 파손된 적이 없어서 지금도 20년 전에 그 CD가 3개가 있습니다. 그런 철저한 준비가 있을 때 우리가 그런 행복이 보장될 수 있다.